안녕하세요. 꼬리라디오 DJ 노마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리라디오 DJ 원송입니다. 와! 네, 꼬리라디오 이제 3화예요. 2023년 첫 꼬리라디오 녹음이네요. 2023년 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아, 그냥 좋아요? 네. 아, 뭔가 기대되는 점이 있나요? 이제 새 학년이 되잖아요. 새로운 반에 가고. 이제 제가 풀띠 5급이라서 네. 좀 있으면 국기원 어. 가서 그래서 아, 좀 더 높은 이품 따러 가서 이품이 될 거니까 태권도 그게 좀 기대가 되는군요. 따러 가는 게 기대되는. 네네. 우리 녹음 마지막으로 한 게 작년 12월이었잖아요. 12월 말쯤. 그리고 벌써 이제 3월이 다 됐어. 또 빨리 하고 싶었는데 막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녹음을 한참 못했네요. 그동안 혹시 재미있는 일 같은 거 있었어요? 뭔가? 방학 동안 재밌는 일 없었어요? 방학 동안 재밌는 일은 있었죠.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 제일 생각나는 거는 그 한민석 작가님 한- 라이브 하민석 하민석 작가님 라이브 방송 본 거? 거기서 응. 저가 댓글 다는데 거기서 응. 칸은 왜 칸인가요? 아. 그게 저예요. 아, 제 엄마 폰. 댓글로 질문을 했는데 작가님이 답변해 주셨죠? 왜 칸이죠? 칸과 칸 사이에. 네. 그래요. 하민석 작가님 라이브 방송 본 게 재밌었구나. 나도 재밌게 봤거든요. 그럼 오늘 꼬리 라디오에서는 뭘 하나요? 우리가 함께 쓴 이야기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유, 대본 그냥 그대로 읽을 거예요? 네. 그냥 자기 말로 해야지. 대본 그대로 읽으려고? 알겠어. 그래요. 우리가 함께 쓴 이야기를 낭독할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이야기는 어떻게 썼어요, 원숭이? 노마가 고른 여러 가지 책들 중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그 책의 표지에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썼어요. 이야기는 저와 노마가 번갈아가며 쓰는 방식으로 완성했지요. 아, 그렇죠. 아주 그냥 국어책을 읽네요. 맞아요.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그 중에 원숭이가 마음에 드는 책의 표지를 골라가지고 그 표지에 어떤 제목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그때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병아리 응. 그리고 응. 흔해 빠진 이야기는 싫어. 맞아. 그리고 어떤 애 여행이었더라? 어떤 애 여행이었더라? 바로의 여행이었죠. 바로의 여행. 바로가 바로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바로의 여행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개는 기억 안 난다. 한 개는 기억 안 나요. 한 개는 이야기 귀신이었죠. 원숭이가 이미 읽었다고 해서 그거 안 읽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죠? 그거랑 또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야기 이어쓰기 할 때 읽었던 책, 그 공책의 표지가 됐던 그 책도. 바로 세리자드. 세라자드도 있었죠. 맞아요. 근데 리자드? 그 중에 원숭이가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고른 책이 뭐였죠? 원숭이가 고른 책이? 바로 병아리. 맞아요. 병아리를 골랐어요. 신이 나요? 춤이 막 나오나? 네.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원숭이가 병아리를 고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제목이 많이 재밌을 것 같고 이 책이죠. 표지가 표지만 보면 많이 재밌을 것 같은? 이야기가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야기 다 쓴 다음에 이 책 병아리의 이야기를 읽어봤잖아요. 실제로 어떤 내용일지. 근데 이 책이 완전 다르긴 했지만 많이 재밌었어. 맞아. 우리가 쓴 이야기랑 완전 다르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죠. 우리가 상상한 이야기랑 이 병아리의 이야기랑 비슷한 점이 혹시 있었나요? 완전 달랐나? 비슷한 점 뭐 있어? 병아리가 나온다. 그리고 작가가 나온다. 작가가 나오고 작가가 아니라 어. 화가.
화가가 나오고 병아리가 나온다. 작가가 나온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 여기 표지에 그런 정보가 있었으니까 표지에 있었던 정보만 거의 똑같고 나머지는 병아리 응. 표지에 있었던 응. 정보가 엄청 큰 토대가 됐지요. 맞아요. 완전 엄청. 똑같게는 아니었지만 맞아. 그런 비슷한 점이 있었죠. 우리가 이 책 병아리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써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뭔가 좋았던 점이 있어요, 원숭이? 그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좋았어요. 그럼 혹시 이야기 쓰면서 좀 힘들었던 점 같은 건 있어요? 거기에 세라자드 공책을 맨 처음엔 했는데 그 공책을 잃어버려서 찾느라고 너무 힘들었었던. 맞아. 우리가 원래 그 세라자드 공책에다가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썼잖아요. 그런데 네. 원숭이가 그 공책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려서 간수를 잘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지만 다행히 내가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 말고는 이야기 쓰면서 뭔가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거나 그런 점은 없었어요? 조금 길어서 쓰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이야기 좀 길어서 쓰는데 힘들었어. 그리고 나랑 같이 이제 문장을 수정해 보기도 했잖아요. 다 쓴 다음에. 한 번 쓰고 땡 한 거 아니고 한 2번 정도 다시 읽어보면서 고쳤죠. 그림도 그리는데 너무 길어서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었어. 맞아. 그림도 은송이가 많이 그려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도 조금 힘들었고 그런 점이 있었죠. 그래도 완성한 작품이 원숭이는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들어요? 대답해야지 녹음이 되죠? 네. 맞아요. 그래요. 마음에 드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낭독해 볼 건데요. 원숭이가 낭독할 거예요. 그런데 네. 청취자들이 어떤 점에 주목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이야기의 흐름에 집중해줬어요. 이야기의 흐름이 되게 재미있으니까 이야기의 흐름에 주목해서 그래요.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이야기를 낭독해 볼게요. 신의 병아리. 신이 그림을 그렸다. 아주 큰 모자를 쓴 병아리였다. 신은 병아리의 이름을 마법병아리로 정했다. 신이 마법병아리의 그림을 창가에 놔두었는데 어느 날 비레침선이 부러져서 그림에 닿았다. 그런데 하필 그때 번개가 쳐서 그림에 들어왔고 마법병아리 그림은 실제가 됐다. 아이고. 그걸 안 신이 마법병아리를 잡으려 했지만 병아리는 우주선을 타고 도망갔다. 그리고 신은 마법으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타고 마법병아리를 쫓아갔다. 그러던 중 우주선이 사라졌다. 신은 레이더로 우주선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아이고. 신이 우주선을 만들 때 마법에 오류가 나서 레이더가 너무 작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신은 조그만 레이더에 아주 가까이 눈을 대고선 겨우겨우 볼 수 있었다. 그나저나 신이 왜 마법을 써서 병아리를 찾지 않는지 궁금할 것이다. 마법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신의 마법에는 쿨타임이 있는데 쿨타임은? 마법을 쓸 수 없는 쉬는 시간이다. 이 쿨타임을 무시하면 마법을 쓸 때 엄청난 오류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쿨타임이 더욱 길어지고 그 시간 동안 잠 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잠을 자지 않으면 계속 쿨타임이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 이게 바로 신이 마법 쿨타임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이다.
마법 병아리가 탄 우주선이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은 건 그 우주선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다. 마법 병아리의 우주선은 블랙홀에서 헤매다가 휩쓸려서 어떤 행성에 불시착했다. 그 행성은 놀랍게도 병아리들이 사는 병아리별이었다. 병아리별의 병아리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의 인간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병아리들은 집에서 생활하고 밥을 지어 먹고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회사에 다녔다. 그렇지만 신이 만든 마법 병아리와 병아리별의 병아리들이 완전히 똑같진 않았다. 마법 병아리는 초록색인데 병아리별의 병아리들은 모두 노란색이었다. 그래서 마법 병아리를 보고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쨌든 남들과 달랐으니 마법 병아리는 병아리별의 병아리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유명 병아리가 되었다. 마법 병아리는 얼떨결에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법 병아리는 대단한 부자가 되었고 엄청나게 좋은 고층 빌딩에 살며 아주 세고 유능한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았다. 쿨타임이 끝나서 능력을 회복한 신은 자기가 만든 마법 병아리가 병아리별로 갔으며 그 별에서 슈퍼스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법 병아리를 다시 데려오고 싶었지만 이미 유명해진 마법 병아리를 데려오면 병아리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마법 병아리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다 신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신은 몰래 엄청난 병아리라는 이름의 병아리를 만들어서 병아리별로 보냈다. 엄청난 병아리는 마법 병아리와 거의 비슷한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병아리였다. 이 병아리를 보낸 이유는 그냥 마법 병아리와 비슷한 병아리를 보내면 병아리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나타난 엄청난 병아리는 마법 병아리보다 더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리고 둘은 라이벌이 되었다. 마법 병아리와 엄청난 병아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싸웠다. 이걸 지켜본 신은 마음이 좋지 않아. 둘을 사이좋은 친구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바로 병아리 언어 변환기를 만들어서 둘이 친해질 수 있게 설득하는 것이었다. 언어 변환기의 이름은 킹왕짱 삐약삐약 병아리 언어 변환기였다. 이 킹왕짱 삐약삐약 병아리 언어 변환기로 신은 두 병아리들에게 상대 병아리의 장점을 알려주면서 친해져 보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후 병아리는 부부가 되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흘렀다. 1년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싸울 일도 없었고 언제나 사이가 좋았으며 병아리 부부는 항상 행복했다. 하지만 문제는 병아리 부부의 아이가 태어난 후에 생겼다. 잠고리 이별은 병아리별이라 병아리는 닭이 되지 않고 평생 병아리로 살아간다. 아기 병아리의 이름은 슈퍼 병아리였다. 슈퍼 병아리는 뭔가 좀 달랐다. 몸 색깔도 병아리 부부와 달리 빨간색이었고
아무 때나 울며 떼를 써서 병아리 부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병아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기만 했다. 아기 병아리를 돌보는 일에 지쳐 두 부부는 쉽게 짜증을 내고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 신은 마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줬다. 그래서 병아리 부부는 서로 싸우지 않게 되었고 슈퍼 병아리도 울지 않고 떼도 쓰지 않는 병아리가 되었다. 그래서 신의 병아리 가문 모두는 행복해졌다. The end.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사연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번에? 사연 꼭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도 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힘도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좋은 점이나 싫은 점 같은 거 보내주셔도 다음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납시다. 만납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